자, 우리 고쳐쓰기 문제를 몇 문제 더 첨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쪽에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짧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제 밑줄이 지금 기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밑줄이 기억이 돼 있으면은, 자, 이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기억 앞뒤를 한번 끊어봐요. 자, 끊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은요, 그것만 보여요. 딱 그 줄만 보여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기억이 음악과 영화를 볼 수 있는, 아까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아래쪽을 보니까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등. 자, 이건 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 1번의 기억 형태에서는, 네, 과도한 성분의 생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아까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 그거 똑같은 얘기죠, 이게. 그지? 그러면 역시 자, 음악을 영화를 하고 목적어는 두 개인데요. 뒤에 서술어는 보다 하나죠, 그죠? 우리가 말하듯이 영화를 볼 수는 있어도 음악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음악을 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서술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네, 바로 생략된 성분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한번 똑같이 갑니다. 자, 2번 형태에서도 니은 해가지고요. 자, 끊어주세요. 자, 끊어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고개를 숙인 채 그랬거든요. 그죠? 고개를 숙인 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아까 말한 데서 이제 어휘 문제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채나 척이나, 자, 채나 아이의 채나 어의 채나 둘 다, 네,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표기법도 그렇고 띄어쓰기도 같이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 다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네, 관형 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요. 그러면은 어이의 채가 되려고 한다면 이때 어이의 채는 뭘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척으로 바꿔볼래요? 자, 고개를 숙인 채 그랬는데, 자, 아이의 채를 어이의 채로 고쳐버리면 고개를 숙인 척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어떻게 돼요? 고치지 않는 게 맞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에 3번의 모습은, 자, 또한 그랬습니다. 또한. 그러면, 자, 또한도 끊어주세요. 자, 끊어주시고, 그 앞뒤로만 읽어주세요. 앞뒤만. 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해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하여 현재 중고생의 80%가량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뒤에는 문제는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면 또한이 나온다는 것은 앞과 뒤가 동등한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치? 근데 앞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스마트폰이 우리 학생들의 스마트한 삶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화제의 전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를 또한을 뭘로 고치자고요? 네, 그런 데로 고친다. 그러면, 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밑에 선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4번은 뭐겠습니까? 호응을 물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치? 그럼 앞쪽에 주어가 뭐예요? 문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 버리면 주술 호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고쳐쓰기의 형태에 문제 유형들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대충 이제 감 잡으셨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고쳐쓰기는 이상 안 나옵니다. 자, 4번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이제. 자, 4번도 자, 같은 문제니까 자, 방법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억이 자, 따라서 앞뒤 끊어주세요. 그러면 1번의 모습은 보니까 접속어 묶여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앞뒤 문장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을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 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자, 뒤를 보면은 우리는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면 앞과 뒤의 문장의 관계가 뭐가 돼야 돼요? 오히려 역접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접속어가 따라서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그러나 맞네요. 그러면 1번은요. 다음에 떡 먹은 입 쓰러치듯. 자, 끊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을 보면은 이제 이 관용어구가 과연 문맥에 맞냐는 것인데 어떤 뜻일까요?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러면 앞에 키워드가 뭐예요? 단편적인 계책이라는 뜻이죠. 그럼 일시적인 계책이라는 뜻인데 일시적인 계책과 떡 먹은 입 쓰러치듯 이게 같아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떡 먹은 입 쓰러치듯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구는 무슨 뜻이에요? 시침이 된 거야 안 먹었다고. 그러면 앞쪽이 단편적인 계책, 임시 방편을 말하는 건데 뒤쪽에서는 관용어구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 그죠? 그래서 뭘로 고치자고요?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개듯. 그래서 우리 한자성어에서 이걸 뭐라고 했었지? 하석, 상대라 그랬었지? 그래서 임시변통의 얄팍한 계책을.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은 여러분 이것도 있겠다. 야, 언발의 오줌 누기. 이런 식의 모습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보면요.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업보에 맞도록 경원을 사선으로 수정한다? 아니, 우선 우리 용어 중에 경원되다나 경원을 사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고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경원되다는 말도 없듯이 경원을 사다는 말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원하다 또는 경원시하다 하는 말은 가능하겠지, 그죠? 그래서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 또는 경원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경원을 사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형태는 자, 끊어볼까요? 자, 끊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소주제문이 앞쪽이 뭐야? 우리가 뭐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양극화 현상이잖아. 지금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얘기인데 자본의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이 된다. 이것은 그 해외 소비 활동에 대한 촉진이고, 우리가 소주제문은 지금 양극화의 해소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소주제문에 어울리지 않는 뒷받침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의 원리를 고려한다는 것은 삭제를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4번도 됐고요. 자, 5번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가라의 고쳐쓰기 방안.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짧게 보기 위해서 가, 나, 다, 라를 자 끊어버리세요 한번. 응? 다 끊어버리세요. 자, 그리고 가를 보니까 문맥상 시제 표현이 틀렸대요. 자, 그럼 앞쪽과 뒤쪽에 시제 표현만 찾아볼까요? 자, 먼저 가의 맨 앞쪽에서는 시제 부사인 현재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맨 끝에 서술어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어때요? 서로 시제가 호응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현재 한다면 보건소가 있다. 좋습니다. 맞게 고쳤습니다. 다음. 자, 2번의 모습에서는 이건 어휘 문제겠네요, 그죠? 자, 2번에서는 이거 구분하라고. 그리고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것을 그쳐라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데 문맥의 모습을 봐요. 우리 시청이 지양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양이 아니라 지양이 아니라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에 향한다 하는 얘기니까 뭐가 돼야 돼? 지향으로 고쳐야겠지? 그래서 어휘 선택이 틀렸다. 좋습니다. 지향으로 고친다.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은 지난달 수위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전보다 규모가 줄었다. 조금 말이 좀 이상해요, 뭔가. 자, 이 이유는 지난달 수위로 인하는 준비 기간을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관형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달 수위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문장의 접속이 맞다는 거죠. 네, 자, 3번도 맞게 고쳤습니다. 근데 4번을 보시면은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됩니다. 아니, 4번 형태도 아니, 납부하고 수납은 의미가 다른 거잖아. 납부는 내가 내는 거잖아. 수납은 내가 거둬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이 지는 것은 납세의 의무냐 수납의 의무냐? 내는 거니까 납세라고 해야지. 4번은 고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2번과 4번은 어휘를 말했던 것이고 1번의 모습은 시제에 대한 호응을 말했던 것이고 네, 3번의 모습은 수식관계에 대한 접속을 말했던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6번 가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자, 그럼 6번 조금 더 이유를 한번 제시해 볼까요? 자, 어떤 이유가 나왔는가 봐요. 자, 1번의 모습에서는 의미 사용에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미 사용의 오류 중에서도 어떤 것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밑에 지금 선지가 의미 중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기간과 동안은 의미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사는 기간 동안, 공사는 동안으로 고쳐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요. 자, 의미 중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늘 오후에 팀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이걸 물었네요. 그렇죠? 영어의 직역도 표현인데 have어를 직역한 거잖아요. 어디가? 회의를 갖자. 회의를 하자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회의를 가져. 됐지? 그래서 자, 이렇게 외래 직역도 표현의 모습도 네, 어법에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의를 갖겠습니다의 번역투 표현이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고쳐라. 맞죠? 다음. 비상문이 열려져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자, 요건 어떻게 돼 있어요? 3번은 같은 의미 표현인데, 네, 요것은
그렇죠? 네, 과도한 피동 표현이죠. 그럼 과도한 피동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중 피동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돼 이중 피동이 되는 거야? 우리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는 파생법. 다시 말해 전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중 피동이 되면 또 하나가 통사적 방법. 어떤 구조가 돼야 돼요? 이 둘이 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기본이 열다고. 열다고. 거기에 자, 피동 전미사 뭐가 있어요? 리가 있죠? 이 둘을 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자, 그때는 뒤에 통사적 표현이 있잖아요. 어치다를 빼버리세요. 자, 그래서 열려져 있어가 아니라 네, 열려 있어로 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바꾸죠. 다음에 지난번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하다 자체가 되게 돼. 사동적 의미가 있잖아. 과도한 사동이죠? 선생님들이 우리 했을 때 어떤 거? 시키다의 남용이라는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하다가 맞지 구속시켰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고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고쳐쓰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룰은 알 것 같죠? 자, 다음에 한번 또 이 고쳐쓰기 문제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그 소 제목 있잖아. 문제 유형이 그 유형 형태로 한번 쭉 훑어갈게요. 끝까지 한번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왜냐하면 오늘 이것을 계속 앞뒤를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도망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타이틀의 순서 형태로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건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자, 1번에 잠깐 봐봐요. 지금 조건이 기역, 니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기역의 조건과 그다음에 니은의 조건. 가급적이면은 표현 기법 있잖아요. 네, 이쪽이 쉬워요. 문제가. 자, 우선 첫 번째는 뭐 있었습니까? 네. 저작권 보호의 저작권 보호의 수혜자 밑줄.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의 수혜자가 뭐라고요? 곧 소비자 자신이다. 자, 이걸 가지고는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니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문장의 구조가 일단 청유형으로 돼야 돼요. 청유형. 자, 그러면은, 자, 선지를 보시고서요. 네. 일단, 니은의 조건을 먼저 할게요. 니은의 조건. 그러니까 청유형의 조건을 가지고서 거기에 어긋나는 거 지워버리세요. 몇 번? 아니, 4번에 문화사업의 경쟁력을 살립시다 하는 것은 청유가 맞잖아, 이거는. 그럼 청유가 없는 것은요? 우선 1번하고 3번이죠? 아니, 가까이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세요는 명령이잖아, 걔는. 그래서 자, 1번하고 3번은 지우세요. 1번하고 3번 지워버리고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이제 기억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저작권 보호에 자, 수혜자가 곧 소비자다.
아니 거기 뒤쪽을 보니까 4번을 보니까 나눌수록 커집니다가 저작권 보호의 수혜자가 소비자야? 그럼 이거 아니잖아. 그거 전혀 관계가 없는 의미잖아. 그럼. 어? 자, 2번을 보면은 자, 문화에 투자를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야만이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4번의 모습은 나눈다는 것은 그 수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의 조건을 가지고서 네, 4번도 지우세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키워드만 잡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자, 쉬워요. 자, 다시 한번 2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지금 기역 니은이라고 그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 붙어 있죠. 그죠? 자, 그때는 거기다가 붙이세요. 조건 1, 조건 2, 조건 3. 자, 그래 놓고 역시 선지를 대입합니다. 이거 뭐 내용 파악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공중도덕 지키기 홍보입니다. 자, 밑줄 해볼까요? 공중도덕 지키기. 그럼 1, 2, 3, 4번이 전부 다 조건 1은 다 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조건 1 가지고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조건을 무시해버리고요. 다음 두 번째가 대꾸 방식입니다. 자, 대꾸. 그럼 비슷한 구가 맞서 있어야 돼요. 비슷한 구가 맞서야 됩니다. 우선 뭐 신호 위반, 과속 운전 그렇다고 하십시다.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장치,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어때요? 1번, 2번, 3번은 뭐 대꾸가 있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4번의 모습은 대꾸가 없죠? 네. 자, 그러면 2번 조건을 가지고서 몇 번 지우세요? 자, 4번 지워버리세요. 4번에 대꾸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은 행위에 네, 긍정 효과고요. 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조건 가지고서 우선 긍정적인 효과 아닌 거 지우세요, 그냥. 1번, 2번 지우세요. 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비유적 표현의 모습이라면 1번은 없어요. 아예 없고 2번에는 고문장치라고 하는 비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긍정 효과, 그 다음에 행복의 문. 네. 자, 그래서 1번 조건을 가지고서는 풀 수가 없으니까 네, 2번, 3번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네, 3번.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조건 일치 문제. 자, 3번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자, 여기도 네, 조건 자, 두 가지 하세요. 조건 1, 조건 2, 그리고 선지하시고요.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첫 번째는 자, 스마트폰의 자, 역기능 밑줄. 스마트폰의 역기능. 자, 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통해서 그랬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대꾸하고 대조의 방법을 쓰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짧게 대꾸 대조 있죠? 이것부터 푸세요. 항상. 자, 그러면 2번 조건을 가지고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대꾸나 대조라는 대꾸나 대조 있잖아요.
벌써 답은 나왔는데 그럼? 자, 먼저 1번 봐봅시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위아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뭐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을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이 두 번째 조건을 물었겠지. 그럼 두 번째 조건만 봐봐. 문장만. 스마트폰 인생 이제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대꾸 대조 있어요? 없어요. 1번 치워요. 다음. 스마트폰 해방은 여러분 인생의 희망이 샘이 됩니다. 자, 위에는 인생의 절망의 늪이 됩니다. 해방은 네, 인생의 희망의 샘이 됩니다. 대꾸 대조 있죠? 2번에 있고요. 다음 3번. 역시 3번도 대꾸 대조 없네요. 그죠? 와요 없고요. 다음 4번.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폰 삶을 스마트폰 찾는 당신, 미래 스마트폰 삶도 스마트폰 삶, 어때? 대꾸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답은 나왔네 벌써. 이해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역기능을 비유적으로 그랬을 때 2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의 늪. 그치? 여기에 대조되는 것은 희망의 샘. 이런 식으로 네, 비유적 표현도 2번에 있습니다. 자, 답은 2번. 자, 그럼 조건의 일치도 네, 3번까지만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또 출제가 되는 분야가 또 있어요. 자, 이 대목은요, 이름이 서술 방식 또는 뭐 진술 방식, 전개 방식 다 똑같아 사실은. 근데 더 쉽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설명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짝을 지어준 거 기억나세요 혹시?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네, 정태적 범주가 있고 네, 동태적 범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태적 범주와 동태적 범주의 기준이 뭐였었지? 시간성의 유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태적 범주는 말 그대로 네, 정지되어 있는 하나의 장면만을 그리는 거라면은 동태적 범주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그래요. 움직임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동태적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은 그거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자, 불러봐요. 자, 서사가 있고요. 네, 과정이 있고, 네, 이렇게 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 구분한다면, 서사의 형태는 무엇? 내용에 초점 맞추는 거야. 내용에 초점 맞추는 것이고, 자,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단계에 초점 맞춘 것이고, 네, 인과는 왜, 원인과 결과에 맞추겠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서사란 말이 나왔을 때는 자, 항상 짝을 지으세요. 자, 서사가 나왔을 때는 자, 첫 번째 짝 묘사겠지. 응? 그래서 묘사와 서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럼 나머지는 전부가 어떻게 돼요? 전부 네, 정태적 범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네, 지정과 정의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거기다 다 정리해놨어 봐봐. 그치? 자, 지정과 정의. 세 번째는
네, 구분과 분류. 네 번째는 자, 분류하고 분석. 그래서 내가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들 식별 기준을 정리해 놓은 거야, 여기다 지금. 자, 다음 다섯 번째는요. 자,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놨는데, 자, 예시와 인용. 여섯 번째는 네, 비교와 대조. 자, 일곱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비교와 유추였습니다. 근데 이 유추라는 말이 안 나왔을 때는 뭐라고 붙인다고요? 그렇지요, 이렇게요. 응? 비교와 비유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비유, 유추했을 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아요. 우리 비유의 대표가 뭐예요? 수서법에서 은유, 직유가 비유잖아. 그럼 유추의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은 은유, 직유는 거 찾으면 되질 거 아니야. 이해됐지?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묘사에서부터 동토대법주의 서사, 과정, 인과까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가세요. 34쪽. 자, 1번입니다. 에이. 읽을 필요 없어. 지금 기억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봐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돼 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담배를 피우는 이유 해가지고 이유를 자,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 지금 나눠 설명하고 있잖아. 나눠. 그러면은 거기에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석이지 뭐가 필요해 이제. 나 같으면은 분석하고 분류를 같이 줬을 거예요.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왜 짝을 짰는가를 봐요. 이렇게 짝을 짰는가. 그럼 거기에 지금 정의, 분석, 서사, 비교 이건 지금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짝이.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준다면은 자, 요거 미리 나눠드릴게요. 자, 무엇을 나눈다 또는 세분화한다. 세분화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구분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두 번째가 분석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구분 또는 분류했을 때는요. 하위 개념, 종류를 나누는 거야, 종류를. 자, 이에 비해서 분석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를 나누는 것이겠고요. 됐어요? 그럼 담배를 피는 이유인데 그게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구성 요소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분석이 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답은 2번. 다음. 자, 2번 서술 방식. 자, 역시 그 글을 읽었으면은 2번에서 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뭘 가지고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을 때, 뭐 변희지가 1000기를 받아갖고 이걸 읽을 필요 없다니까. 그럼 이 글에서 지금 서술 방식이니까 뭐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를 보면 되잖아. 딱
밑줄만 할까요? 자, 두 번째 탈락 맨 처음에.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직유 아니에요? 직유 아니냐고 이거.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자 봐요. 네. 자, 이것도 같이 묶어버릴게요 내가. 두 대상의 유사점 또는 공통점을 설명할 때는 역시 자 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교가 있고요.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뭐라고 한다고 썼어요? 유추요. 유추. 그러면은 비교가 되든 유추가 되든 둘 다 두 대상의 공통점 혹은 유사점을 밝혀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식별 기준에 쓸 때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범주의 차이라고. 응? 범주의 차이. 그래서 비교가 됐을 때는 동일 범주 사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동일 범주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죠? 얘는 동일 범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비유는 동일 범주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다른 범주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책을 읽을 때 자, 요걸 감으로 때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수업 시간에. 자,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 그랬습니다. 이걸 비교라고 합니까? 이걸 비유라고 합니까? 비교라고 하지 절대 비유라고 안 해요. 동일 범주라는 것은. 그럼 연극과 영화라는 논제의 공통점 했으면은 여러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주 목적, 그걸 원과점이라고 하는 건데 주 목적은 연극입니까? 영화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그걸 비교라고 그래요. 그걸 동일 범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추는 우리가 상식적 말을 할 때 야 뭘 유추해 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그럼 인생과 영화라는 논지를 줬습니다. 어때? 여러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인생입니까? 영화입니까? 둘 다입니까? 예? 영화예요 이게? 이런. 그래서 비교는 비교인데 서로 다른 범주라고 그래서 이 비유를 확장된 비교라고 하는 거야. 확장된 비교. 그러면은 내가 자 보자. 설명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하나라고요. 하나. 됐어요? 근데 이 원관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인생을 누가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비할 때 이 비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보조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보조관념은 A 원관념보다는 좀 더 쉽고 단순하고 친숙하고 구체적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원관념을 우리 유추한다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설명어 방식에서는 그를 유추라고 말을 하지만은 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비유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어떻게 비유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은유직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해됐지? 그래서 유추란 말이 나오게 되면 다른 말 쓰지 말고 은유직유인 걸 찾아 그럼.
자, 밑줄 했어, 거기?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뭐야? 사람이 글을 쓰는 것. 그 글을 쓰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이 뭐야? 나무에 꽃이 피는 것. 됐습니까? 네. 뭐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이제. 직이구나. 자, 나 같으면 이제 비유하고 비교를 같이 줄 건데.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차게 헷갈릴 것도 없다. 야, 헷갈릴 것도 없어. 자, 답은 3번. 네, 비유였습니다. 근데 자, 다시 비유라고 안 나올 때는 뭘로 한다고? 뭐라고 나온다고? 유추라고 나온다고. 유추가 비유니까. 자,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푸는 거 보자 이제. 자동차의 장치는 몇 가지로 나눈다. 끊어버려. 여기 해줬잖아, 내가. 해줬잖아. 그럼 나눈다라고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분석이냐, 분류냐. 이해됐니? 예. 근데 뭘 나눴다고 그랬어? 자동차에 장치를 나눈 거야. 이게 분류 또는 구분이 되려면 자동차의 종류를 나눠줘야지. 됐지? 그 종류를 나누는 것은 분류 또는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장치야. 이해됐어? 그래서 동력 발생 장치, 또 동력 전달 장치, 또 현가 장치. 자, 나눴습니다. 그럼 나눌 수 있는 것은 2번의 분류 아니면 3번의 분석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왜 내가 짝짓기 한다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래야 뭔가 비슷비슷하니까. 이때는 자동차의 종류가 아니라 자동차의 장치, 구성 요소였습니다.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분석. 오늘 이후로 이런 문제 틀려봐라. 응? 자, 근데 4번의 모습에서는 아예 줬어요. 봐봐요. 보기가 뭘로 나와 있어요? 인과로 나와 있잖아요. 인과로. 4번의 문제에서는 아예 보기가 인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인과 뭐야? 원인과 그게 따른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자 보세요. 1번, 2번, 3번은 아예 뭘 줘버렸어요? 그냥 용어를 줘버렸어요. 용어를. 근데 4번은 뭐겠어요? 오히려 용어를 먼저 줘놓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찾아봐라는 것이었어요. 맞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는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힘을 제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입니다. 1번이겠네요. 아무리 봐도요. 왜? 일단 인과란 말이 나올 때는 원인 결과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이 될 것이고 해수면의 상승은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변화시켜 기후변화를 유발할 것이고 이해됩니까? 네. 계속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대한 결과가 계속 제시되고 있죠. 그죠? 됐습니까? 답은 1번. 그럼 나머지는 뭔가 볼까요? 나머지? 딱 보는 순간에 제로섬이란 하고 나오네요. 그죠? 제로섬이란 어떤 수를 합해서 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이건 제로섬에 대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제로섬에 대한 정의하고 그게 대한 예시죠? 자,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내가 같이 묶어드릴게요, 이제. 자,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어떤 대상을
생동감 있게 눈에 보이듯 표현한다는 원리에서는 자, 두 가지가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자,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그렇지요. 묘사하고 서사가 나와야 돼요. 항상.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묘사라는 것은 뭐였다고 그랬지, 이제? 정지되어 있는 하나의 장면, 한 장의 사진이야. 자, 그런데 서사라는 것은 뭐였었어? 움직임, 행동을 그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서사 있지, 서사. 그러면 서사하다, 서사적인 글이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니? 소설. 그래서 소설을 서사 양식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려? 아니, 우리 서사적이다 하는 때 그 서사가 무슨 말인가 해봐. 서사시다. 그래서 서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로 더 쉽게 해줄게, 내가. 서사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이해됐니? 이야기 줄거리. 그럼 예를 들면 이야기를 가장 중시하는 글이 뭐야? 그 소설이니까. 저 서사 양식이야. 그러면은 이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야? 이거 전부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다 보면 따로 국밥이야, 지금 다. 이거. 어떤 말 들어봤지? 근데 인물, 사건, 배경이 뭐였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야. 이해됐니, 이제? 네. 이해됐니? 그러면, 자, 이걸 가장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줄게. 자, 이거 봐.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일단, 그 지문을 봐. 지문을 봐. 그래서 지문을 봐서,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봐봐. 이해됐니? 이해됐니? 아니, 보기 지금 3, 4를 읽어보라니까. 그럼 그 글에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고. 그래서 인물이 없으면 보지도 말고 묘사해. 인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 생겨? 그럼 인물이 없으면 뭐겠어? 배경 묘사야, 봐봐. 왜 4번이 묘사인지 알겠어, 이제? 인물 없잖아. 그냥 배경 묘사라고, 인물이 없으면.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인물이 있을 때 설명해야 돼. 인물이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인물이 있을 때는 묘사하고 서사가 나눠집니다, 이제. 이게 조금 더 함정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외양, 겉모습, 생김새 있잖아. 겉모습을 그린다든지 또는 그 인물에서 받은 인상 있지, 인상, 느낌. 이걸 그리는 것은 뭐다? 이건 묘사야. 한 장의 사진이니까. 근데 인물의 행동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행동을. 행동, 동작. 이걸 그린다는 보다 이건 서사다. 자, 보세요, 여기. 4번의 모습에서는 그냥 인물이 없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냥 배경 묘사예요. 근데 3번을 봐봐요. 찬호는 하고 나와 있어요? 찬호 있네요, 등장인물이. 어때요? 찬호의 동작, 행위를 그리고 있나요? 찬호의 생김새를 그리고 있나요? 동작 그리고 있잖아요. 그게 서사라고요.
그래서 막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응?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특징만 잡아줘. 그냥 특징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자, 이제 5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이제 아까 동일범주가 나왔었지, 이제? 그럼 동일범주 사이가 나왔을 때는, 자, 역시 이 문제의 의도도, 자, 두 가지예요. 이거예요. 응? 동일범주라면. 그럼 비교가 되든, 대조가 되든, 유추가 되든, 그 글에서는 두 대상은 나와야 돼요. 하나만 나면 안 돼. 어? 그래야 뭐 비교를 할 건지 아니야. 어? 하나만 나면 되는 거야. 그때 자, 비교는 동일범주 사이에 유사점을 설명하는 것이고, 대조는요, 그렇지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자, 보기 한번 읽어볼래요? 보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좋지 않는 사람을 곧잘 동물에 비유한다. 비유구나. 아니야. 비유기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대상이 지금 둘이죠. 뭐하고 뭐예요? 인간하고 동물이잖아요. 지금 대상이 둘 나왔잖아 지금. 자, 그럼 거기에 한번 밑줄 한번 해요. 거기 베르그는 했을 때 그 바로 밑에 중간쯤. 인간은 인간을 속이지만 동물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인간과 동물, 자, 두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슨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 아니잖아 지금. 인간과 동물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기는 대조란 뜻이에요. 응? 대조. 그러면 틀리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돼요? 두 대상은 나와야 돼요. 응? 두 대상은. 아니, 일본에서는 좋은 교육.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직유죠? 직유죠? 그래서 그 좋은 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음식을, 둘은 나와 있는데, 얘는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좋은 교육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얘는 비유, 유추입니다. 유추. 자, 다음에. 2번은 뭐 두 대상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를 지닌 부호를 체계조 나이라는 것을 기호라고 한다. 기호에 대한 정의네요, 이건요. 자, 2번 아니겠고요. 다음 3번을 보면은요. 바이러스하고 세균이죠, 이제. 그러면 4번 형태는 고사리를 지금 뭐예요, 지금? 고사리를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조가 되든, 비교가 되든, 비유가 되든, 일단은 두 대상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두 대상은. 그럼 두 대상에 나와 있는 것은 1번에서는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하는 과정을 뭘로요? 좋은 음식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리고 3번의 모습은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 이해됐어? 그럼 바이러스하고 지금 세균의 차이점 설명하고 있지, 그지? 그럼 답은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술 방식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그 앞쪽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에 분명히 묻고자 했을 때는 어디가 함정이 있으니까 묻고자 했겠지, 그지? 그래서 비슷한 걸 준다는 거야. 짝을 어떻게 줬다? 짝짓기를. 첫 번째는 묘사와 서사. 두 번째가 지정과 정의. 세 번째가 구분과 분류. 네 번째 분류와 분석. 다섯 번째 예시와 인용. 여섯 번째 비교와 대조. 일곱 번째는 비교와 유추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예를 들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묘사와 서사예요. 두 번째가 분류와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비교와 비유입니다. 됐죠?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 방식의 모습도 자, 넘어가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적인 모습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야간 수업까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 비문학 문제는 다 풀어보려 합니다, 내가. 근데 하루에는 다 이거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군데군데 유형별로만 일단 판단하고 계속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42쪽에 논지 전개 방식. 자, 펴놓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오전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